7억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 단 20일. 그날의 악몽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 화면에 빨간 글씨로 강제 청산이라고 떴습니다. 100억짜리 포지션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입니다. 유니폼 왼쪽 가슴에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김영수 경비원이라고요. 입주민이 지나가며 고개를 까딱입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예전엔 다르게 불렸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픕니다. 딱딱한 의자에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저립니다. 63살에 월급 180만 원을 받습니다. 1억 빚을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년간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28살에 입사해서 63살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셈이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사장님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매달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위험한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실제로 부도 직전인 거래처를 미리 발견해서 회사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김 부장 덕분에 큰일 막았다고요. 외환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주변 회사들이 쓰러질 때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거래처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사에서 저를 믿어줬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항상 제가 검토했습니다. 후배들도 저를 따랐습니다. 부장님 판단이 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63살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저축 4억이 있었습니다. 총 7억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월 200만 원 나왔습니다. 연금하고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20해는 걱정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장가를 갔고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 준비를 안 해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2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까 공허했습니다. 아내는 편하게 쉬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놀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퇴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회사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냐고요? 저는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은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무슨 투자냐고 물었더니 비트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같은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후배 말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다르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있고 정부도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부장님처럼 숫자에 강하신 분은 잘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차트 분석이 주식이랑 비슷하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라고 쳐봤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았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공부했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30년간 회사에서 봐온 실적 그래프랑 비슷했습니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뉴스도 찾아봤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테슬라도 샀다고 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넣을 순 없으니까 2억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억 중에서 2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2억을 입금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2억으로 5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5개가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석 가능한 투자라고요.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산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4,100만 원이 됐다가 3,900만 원이 됐다가 반복했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200만 원, 4,300만 원, 4,500만 원. 계속 올랐습니다. 제 계좌도 같이 올랐습니다. 2억이 2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2,500만 원을 번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한 번에 이만큼 번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 인상도 많이 받아야 100만 원씩이었는데 말이죠.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요. 신중하게 시작했으니 신중하게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2억 2,5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분석하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안 팔고 기다렸으면 2억이 2억 5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팔았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2배를 벌었을 텐데 말이죠. 잠이 안 왔습니다. 5천만 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놓친 돈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있었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알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벌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30%씩 오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빨리 오른다는 거였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실제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기술이 있는 프로젝트들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번 2,500만 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알트코인이었으면 5천만 원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가기로요. 5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리플에 3억, 에이다에 2억을 넣었습니다. 분산 투자니까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5억이 암호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통장엔 2억이 남았습니다. 알트코인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20%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6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15%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6억이 5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5억이 6억 2천만 원이 됐다가 5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번 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6억 2천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때 팔았으면 1억 2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말이죠. 또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선물 거래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검색해봤습니다.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3배 레버리지면 1억으로 3억어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도 3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글도 있었습니다. 답변들을 읽어봤습니다. 증거금만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3배 정도는 보수적인 거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선물 거래 강의 영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고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레버리지 3배는 현물의 3배 수익입니다. 증거금만 잘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저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3억을 넣고 3배 레버리지를 쓰면 9억 포지션이 됩니다. 10% 오르면 9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현물로 3억을 넣어서 10% 오르면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3배 차이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3배는 보수적이라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4째 날이었습니다. 선물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3억을 옮겼습니다. 레버리지를 3배로 설정했습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상승에 베팅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석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오를 것 같았거든요. 운이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7% 올랐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6,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요. 비트코인 현물로 사흘 걸려서 번 돈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강력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생각했습니다. 3배로 이 정도면 5배는 얼마나 벌까요? 계산해봤습니다. 4억을 넣고 5배면 20억 포지션입니다. 8%만 올라도 1억 6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어제 성공했잖아요. 차트도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5배로 올렸습니다. 4억을 넣었습니다. 20억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날도 운이 좋았습니다. 8% 올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2억이 넘게 번 겁니다. 30년 회사 생활 내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었는데 이틀 만에 그것의 3배를 번 거였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흥분됐습니다.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배면 얼마나 벌까요? 아니 그냥 7억 전부를 넣으면요. 코인한 지 17일째였습니다. 이틀 만에 2억을 벌었으니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7억에 번 돈까지 합치면 약 10억이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10배면 100억 포지션입니다. 5%만 올라도 5억을 버는 겁니다. 그럼 15억이 됩니다. 15억이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아들 사업도 도와주고 말이죠.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성공했잖아요. 차트도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면 20% 더 오르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5억만 벌면 됩니다. 5%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좌에 돈을 전부 옮겼습니다. 10억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억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5,100만 원이 됐습니다. 2% 상승이었습니다. 제 계좌엔 2억이 생겼습니다. 2시간 만에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 팔까요? 2억도 큰 돈인데요. 하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5%까지 가면 5억인데 지금 2억에 만족하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격이 5,1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 상승이었습니다. 3억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속도면 내일쯤 5% 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었으니까요. 성공하면 그때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18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라고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거래소 앱을 켰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4,800만 원이었습니다. 4% 떨어진 겁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고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4,500만 원, 4,200만 원, 4,000만 원. 멈추질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알림이 또 왔습니다. 증거금 부족 경고였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청산된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청산이 뭔지 알았습니다.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손실이 확정됩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청산되면 4억 정도 날아갑니다. 그럴 순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전부 넣었으니까요. 어떡하죠? 친척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억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바로 송금해줬습니다. 1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청산 경고가 사라졌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3,800만 원이었습니다. 20%가 넘게 떨어진 겁니다. 19일 차차.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3,600만 원, 3,400만 원, 3,200만 원. 악몽이었습니다. 오후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증거금 부족이었습니다. 더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다시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1억을 빌렸는데 말이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안 났습니다. 21차 새벽 2시였습니다. 가격이 3,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알림이 왔습니다. 청산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30분 안에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 청산된다고 했습니다.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강제 청산이라고 나왔습니다. 100억 포지션이 사라졌습니다. 10억이 증발했습니다. 빌린 1억까지 합치면 11억이 날아간 겁니다. 빚만 1억 남았습니다. 20날 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7억을 날렸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돈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 레버리지를 쓴 것, 청산당한 것, 전부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을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아내는 따로 잤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예순이 넘어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결혼 자금으로 주신다던 돈은요? 제가 그걸 믿고 계획을 짰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동생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빌린 1억을 갚을 수 없다고요.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으세요. 저도 여유는 없지만 형이니까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3살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주차관리 모두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이었다는 걸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으니까요.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김영수 경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전 경비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CCTV 보는 법, 택배 정리하는 법, 민원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주민들이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엔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라고 불렸는데 말이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2시간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예전엔 거래처 사장님들과 한정식을 먹었는데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캐셔였습니다. 시간제로 하루 5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둘이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거기서 생활비 쓰고 빚 갚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요. 자기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합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CCTV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억이 있었으면 이자로 월 200만 원씩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20해는 걱정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도 줄 수 있었고 손주들 학원비도 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20일 만에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분석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숫자를 다뤘습니다. 재무제표도 받고 계약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차트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사 실적과 암호화폐는 달랐습니다. 회사는 분기마다 실적이 나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24시간 움직입니다. 뉴스 하나에 20%가 오르고 떨어집니다. 분석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이었습니다. 처음엔 2억만 넣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2,500만 원 벌고 팔았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놓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벌고 싶었습니다. 5억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3배, 5배, 10배로 계속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크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큽니다. 10배 레버리지는 10%만 떨어져도 원금이 날아갑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제 자신감을 비웃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성공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성공했습니다.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성공했습니다. 6,300만 원, 1억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계속 이길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운은 언젠가 끝납니다. 제 운은 20째 날에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제 나이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평생 모은 돈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분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조금만 덜하는 생각은 독입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70까지 경비 일을 해야 합니다. 1억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아내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60살이 넘었는데 말이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봅니다. 35년년같이 산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20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63살에게 20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너무 깁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비실로 갑니다. 입주민들에게 인사합니다. CCTV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억이 있었으면 2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없습니다. 빚만 1억 남았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은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이 글을 재미있게 들으셨거나 재미없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